네, 자, 이번 시간 기업이 재무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23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고요. 지금까지는 워밍업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5시간, 앞으로 이제 촬영할 5시간이 여러분들 이 회계원리 교과목에 거의 성패가 달리는 정도로 중요한 단원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앞에는 뭐 워밍업이니까 그냥 한 20분 단위로 갔고, 이번 시간부터는 시간도 굉장히 길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부터 5시간은 복습을 반드시 해주고, 그러면 나머지 교과서 진도 2학기까지 무난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볼까요? 기업이 재무 상태, 큰 단어는 3번 회계의 구성 요소 돼 있고, 자, 오늘의 핵심은 요겁니다. 재무 상태. 기업의 재무 상태, 이거는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 요 세 가지를 말하는데, 근데 여러분은 자산, 부채, 자본 들어본 적이 없죠? 자, 우리 실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과서에 요 그림 나와 있죠? 23페이지에. 자, 여기 보면 식당을 개업했어요. 얼마 들었냐면 요 곱창집을 차리는데 총 8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자기 돈은 5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은행에서 대출 받아야 되겠죠? 자, 주변 사람이나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데 3천만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쳐서 8천만 원 들여서 자그마한 곱창집을 차렸습니다. 자, 여기에 자산, 부채, 자본이 다 있습니다. 자, 우선 은행에서 빌린 돈, 요거를 부채라 그럽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 또 뭐 다른 사람한테 빌린 돈은 부채. 자기 돈은, 순수한 자기 돈은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 돈과 은행에서 빌린 돈을 합쳐서 내가 총 8천만 원을 들여서 식당을 차렸다. 그러면 요 8천만 원은 자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총재산, 우리 집 총재산 얼마야? 근데 알고 봤더니 빚이 있더라. 사회에서는 빚이라 그러죠. 그걸 빼고 나면 순수한 내 돈. 자, 총재산에서 순수한 빚을 뺀 순수한 자기 돈을 자본 또는 다른 말로 순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자산은 총재산의 개념이고요. 요거는 순수한 자산, 순수한 재산. 그걸 자본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면 설명이 다 됐어요. 자산, 부채, 자본. 자, 요 개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까 식당을 차리는데 개업을 딱 하고 나면 그 안에는 냉장고도 있고요, 식탁이 있고, 의자, 그 다음에 주방 기구들이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에어컨, 냉난방 설비도 다 해야 되고, 뭐 숟가락 젓가락부터 시작해서 막상 오픈 준비하다 보면 들어갈 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자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식당처럼 작은데도 그런데 규모가 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자산의 종류가 어마무시하겠죠. 자, 회계에서는 통일을 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을 통일을 시켜놨습니다. 이런 거는 자산에서 뭐 비품이라 하자, 건물이라 하자, 차량 운반구로 정하자 해서 이름을 정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각각 학생들도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할 때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이름. 개똥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것처럼 회계에서도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을 회계에서는 뭐라 그러냐? 계정과목. 계정과목. 그래서 여러분들 신입생들 학교에 딱 가면 반번호 편성할 때 이름을 가지고 하죠. 그래서 친구들 이름을 암기하듯이 연습장에 달달달 외우지는 않잖아요. 자연스럽게 반복하다 보면 그 친구 이름을 외우게 되고 별명도 지어놓죠. 담임선생님 별명도 지어놓고. 자, 그래서 이러한 이름들을 지금부터 반복학습에 의해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이름을 지으며 그 이름은 여러분들이 반복하면서 자동 암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암기할 것 지정해 준다 그랬죠. 자, 첫 번째 지정합니다. 요 빨간 라인으로 돼 있는 거, 요거는 암기할 겁니다. 자산, 부채, 자본까지 해서 총 뭐 한 20개 내외입니다. 지금 앞에서 배울 거는 뒤에 가면 조금 더 있지만, 자, 그러면 요거는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 어디? 그냥 외워라. 예. 자, 그렇다고 무조건 이렇게 외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자, 어떻게 쉽게 이해하면서 암기할 건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우선 아까 앞에서 배운 자산. 자, 한자로는 재물자의 나을 산. 즉, 재물을 만든다는 뜻으로 빚을 포함한, 부채를 포함한 총재산이 자산이고, 각각의 자산은 종류가 많은데 이름을 어떻게 짓냐? 우선, 자, 회사에 돈이 있겠죠? 지폐, 동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이거 하나씩 그림을 가지고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돈다발이 있단 말이에요. 요런 돈에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죠? 자, 지폐, 동전, 그리고 은행에서 발행한 자기압수표는 현금이나 똑같습니다. 은행이가 아무 때나 현금으로 바꿔주니까. 자, 여기 뭐 1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장부에 적을 때 이름을 통일한다. 현금으로. 현금. 자, 자기압수표까지 지폐, 동전. 자, 현금으로 통일하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 돈을 많이 보관하면 불안하죠. 은행의 통장에 넣어둡니다. 아무 때나 뺏어 쓸 수 있는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요구불 예금이라 그럽니다. 요구하면 아무 때나 지불한다 이 말이죠. 자, 이러한 통장들, 입출금 통장 이런 거는 이름을 뭐라 하느냐? 보통예금. 보통예금. 자, 회사에는 보통예금 통장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통장마다 뭐 돈 들어온 통장, 돈 나가는 통장, 뭐 공과금 내는 통장, 사대보험 통장 막 여러 개 만듭니다. 자, 통틀어서 전부 다 뭐라 하느냐? 보통예금. 자, 네 글자로 이름을 보통예금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단골 거래처한테는 상품을 외상으로 팔 수 있겠죠? 그 팔았을 때 10만 원어치 외상으로 줬다. 그러면 이름을 뭘로 할 거냐? 외상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팔았다 매출. 어떻게? 외상으로. 그리고 금액이 얼마냐? 해서 외상 매출금. 자, 상품이 판매 또는 호텔 같은 데 보면 서비스, 용역이 제공이라 그러는데 학원도 마찬가지죠.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외상 채권 이거 안 주면 고발해야 되겠죠. 고소해야 되겠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외상 매출금이라 한다. 자, 그 다음 자, 상품을 팔아서 돈을 못 받은 경우는 아까 외상 매출금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상품이 아닌 것, 예를 든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뭐 비품, 토지, 뭐 건물, 회사의 건물, 회사에서 쓰던 컴퓨터 요거를 중고로 팔 수도 있어요. 근데 돈은 나중에 받기로 했어. 그럼 아까하고 성격이 같은데? 아니에요. 성격은 같은데 장부에 적는 건 불리합니다. 왜? 상품은 상품대로 집계를 해야 되거든요. 회사의 가장 주된 수익원은 물건 판매한 거니까. 그럼 상품이 아닌 거, 그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미수, 아직 받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아직 받지 못한 돈. 그리고 미수금은 상품이 아닌 경우에만 쓴다는 거. 상품에서는 외상매출금, 상품이 아닌 거는 미수금. 이렇게 건물을 팔고 돈은 나중에 받기로 한 경우 그 이름은 미수금이라 한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어음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 어음이다 하는 거는 자, 금액 적고요. 그 다음에 어음 번호가 있고 용지는 은행에서 이제 거래를 트면 은행에서 줍니다. 용지는. 그 다음 발행일, 지급기일 언제까지 갚겠다. 자, 이렇게 약속을 한 증서입니다. 그래서 요 날짜 돼서 은행에 가면 돈으로 바꿔줍니다. 만약에 그쪽에서 날짜에 은행에 돈을 안 넣었어. 못 받았어. 이런 걸 보고 부도라 그럽니다. 어음의 부도. 그러면
어업 및 수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약속을 꼭 지켜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담임선생님하고 약속 어기면 그냥 한번 혼나는 걸로 끝나지만 사회에서는 법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상품을 판매하고 잘 아는 사이면 외상으로 줄 수 있어요. 그럼 외상 매출금 적으면 돼요. 근데 잘 모르는 사이야. 자, 근데 물건을 팔아야 돼. 그럴 때 은행에서 은행 용지, 물론 개인 용지 어음도 있긴 있는데 하여튼 어음을 받았다. 이거 채권이 나중에 언젠가 돈으로 바꿀 거예요.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름을 뭘로 한다? 어음인데 우리가 받은 어음이에요. 그럼 받을 어음. 요거 반대말이 나옵니다. 좀 뒤에. 그건 지급 어음이라 그래요. 자, 받을 어음. 요렇게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 회사에 여윳돈이 있어요. 거래처에 돈을 빌려줄 수 있겠죠. 물론 차용증은 받을 겁니다. 또 종업원들한테 좀 규모가 있는 큰 회사들은 보면 전세자금도 빌려줘요. 직원들한테. 자, 그런 경우에 차용증서를 받거나 그래서 자, 돈을 빌려주는 거를 차용증서 받고 타인에게 현금을 빌려준 거를 대여한다 그럽니다. 대여한 경우. 자, 단 조건이 있습니다. 1년 이내일 때 단기라 그럽니다. 1년 이내에 돌려받을 조건으로 돈을 빌려줬다. 단기 대여금. 그럼 1년 이상이면요? 그렇죠. 요 뒤에 배울 겁니다. 장기 대여금 그럽니다. 회계에서는 1년을 기준으로 단기와 장기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단기 대여금. 자, 그 다음 자, 회사에서 보면 계약금을 줘야만이 물건을 주문한 거를 나중에 발송하겠다. 왜냐하면 주문해놓고 식당에 막 주문해놓고 안 가버려서 신문에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약금 10% 내시오 할 때 계약금 10% 줬어요. $100. 그러면 이 $100를 우리가 줬어. 그러면 그거를 이름을 뭘로 할 거냐? 자, 상품 매매 계약 시 대금이 일부 계약금을 지급하였을 때 그 계약금을 장부에 적으면서 이름은 선급금 이렇게 적습니다. 먼저 선자입니다. 먼저 지급할 때의 급자. 먼저 지급한 돈. 이거는 선급금 이렇게 합니다. 선급금. 자, 계약금을 지불한 입장에서 적는 거예요. 자, 선급금이라 한다. 그 다음에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상품. 자, 판매를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판매를 목적으로 창고나 진열장에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통틀어서 상품이라 그럽니다. 상품. 자, 뭐 여기 창고에도 있고요. 근데 회사별로 상품 종류는 달라요. 자, 대형마트는 요 생활 필수품, 음료수, 과자 이런 게 상품이고요. 뭐 첨단 제품을 만드는 그런 데는 그 제품이 상품이고, 그 다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핸드폰이 상품입니다. 상품은 회사별로 다릅니다. 요 갤럭시 폴드 좀 비싸긴 한데 요거 제 거 사진 찍은 겁니다. 하는 사람 있을 건데 제가 다음 시간에 보여줄게요. 갤럭시 폴드 요런 거는 회사별로 다 상품은 다를 수 있다는 거. 근데 이름은 전부 다 상품 요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공장 건물이 있어요. 공장 건물 밑에는 땅 위에 짓죠. 그 다음 앞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주차장도 있고 도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요럴 때 요 건물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한 사무실, 점포, 창고, 그 다음에 냉난방시설, 엘리베이터, 통풍시설, 건물 부속 설비 이걸 전부 다 뭐라 한다? 이름을 건물 이렇게 묶어서 이름을 씁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또는 앞에 주차장,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지 이런 것들은 토지. 이거는 사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토지와 건물. 자, 이렇게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자, 여기 사무실 풍경입니다. 이 모니터 이렇게 두 개 딱 붙여놓고 책상, 의자 있죠. 자, 이러한 것들은 판매 목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용할 목적.
장기간, 여기서 말하는 장기는 아까 장기, 단기 기준은 1년이라 그랬죠?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컴퓨터, 책상, 이러한 것들은 이름을 비품이라 한다. 자, 통일해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회사에 가보면, 자, 트럭도 있고요. 봉고차, 뭐, 건설회사는 레미콘, 지게차, 요런 업무용 승용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를 전부 다 묶어서 뭐라고 한다? 차량. 자, 요런 거는 차량이에요. 차량인데 얘는 차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대형마트 가면 카트 같은 것도 운반하죠. 자키 뭐 이렇게 들고 나르는 것도 있어요. 이러한 거를 다 통틀어서 차량과 운반구의 합친말이에요. 차량, 운반구. 근데 요 차 어디서 많이 보던 차죠? 예, 옵티머스 프라임입니다. 트랜스포머 영화에. 제가 캡처하다 보니까 이걸 캡처해줬는데, 자, 물론 얘가 로봇으로 변신하면 그게 차량 홍보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현재는 얘는 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산 종류는 일단 아까 한 대까지만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23페이지 나와 있는 정도 일단 하겠습니다. 이 뒤에 가면 조금 더 있지만 그건 그때 가서 하고요. 자, 자산 종류는 다 나왔습니다. 근데 그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랬죠? 자, 빚진 거, 부채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24페이지. 뭐 한자로는 부채는 질부자의 빚채에서 남에게 빚을 지다는 뜻입니다. 한자 용어입니다. 자, 그러면 부채 종류 우리가 암기할 거 요 옆에 이름들이 어떤 거 있는지 보겠어요. 요거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산에 반대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하나씩 볼까요? 자, 아까 외상매출금 했었죠. 요 사진. 신용거래 믿고 외상으로 준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물건을 팔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외상 매출금이고 이 사람은 매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까 외상 매출금 근데 이 사람은 외상 매입금이 됩니다. 이름이 매출자가 입자로만 바뀌어요. 자,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나중에 대금을 갚기로 한 채무 부채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 외상매입금이라 한다. 외상매출금에 반대되는 말이다. 갚아야 될 거니까 부채, 빚. 자, 그 다음 요거 뭐에 반대말일까요? 단기 대여금에 반대입니다. 은행 등 타인에게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현금을 빌려온 경우 단기니까 상환기간은 1년 이내 우리가 은행 대출 갚아야 될 그 대출금 은행에서 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장부에 뭐라고 적어야 돼요? 그럴 때는 단기 차입금. 자, 그 다음에 아까 약속어음에 이거를 받은 경우는 받을 어음 자산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음을 발행해 줬어요. 그럼 은행에 해당 날짜에 돈을 안 넣으면 우리는 어음을 부도 처리한 게 돼서 경찰에 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뭐 지급한 경우, 발행한 경우 그럴 때는 받을 어음의 반대 지급어음이라 한다. 받다의 반대 지급. 자, 지급어음.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까 미수금 배웠죠. 상품 이외에 건물을 팔면서 돈은 나중에 받기로 했어요. 자, 요 사람이 요 사람한테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미수금이 맞아요. 근데 요 사람은 정반대 입장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갚아야 돼요. 근데 상품이 아닌 건물이에요. 그러면 미지급금. 아직 지급하지 못했다. 요 사람은 아직 받지 못했다. 요 받을 숫자거든요. 아직 받지 못함. 요 사람은 아직 지급 못함. 자, 상품이 재화를 구입하고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채무. 미지급금 부채입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앞에서 배운 선급금의 반대예요. 자, 요 사람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선급금이 맞아요. 먼저 지급한 돈, 지급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먼저 받았어요. 그러면 물건을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금만 받고 돈 안 주면 인터넷에 요즘 마스크 보내드릴게요 해놓고 장난치다가 경찰에 고발되는 경우들이 있었죠. 자, 이 사람 입장에서 받았다 해서
받을 숫자, 선수금, 계약금을 먼저 받았다. 그래서 선수금은 부채가 되는 겁니다. 선급금의 반대다. 자, 이제 부채 종류도 끝났습니다. 자산보다는 적죠. 마지막 남은 게 자본. 자, 자본은 자본금 하나만 지금 알아두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 기업에서 사용하는 지금 회계를 배우는 거니까 나중에 주식회사 가면 이거 좀 많아집니다. 자본, 재물자의 자자에 밑본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자를 안 배우니까 즉 사업이 기본이 되는 사업 미천, 장사 미천 이런 말 쓰죠 사회에서. 그거를 자본이라 하고 다른 뜻으로는 순수한 재산, 순자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빚을 뺀. 그래서 나오는 공식이 뭐냐. 자, 자산은 아까 앞에서 부채와 자본을 더한 것이었죠. 은행 대출, 자기 돈 합쳐서 식당 개업한 총재산. 근데 자, 여기서 부채가 1로 넘어오면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넘어오면 마이너스가 되죠.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자, 아까 식당 8천만 원 들었죠. 부채가 3천만 원이었습니다. 빼면 나머지 5천만 원이 순수한 내돈. 자, 이런 식으로도 공식이 응용이 됩니다. 자, 이런 거는 이렇게 하는 거는 재무상태표 등식, 이렇게 하면 자본을 구한다 해서 자본 등식 이렇게 합니다. 자, 이 공식도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암기할 거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네요. 그런데 앞부분만 거의 대부분 있어요. 요 4월 넘어서 5월 가면 암기할 게 뭐 어쩌다 하나씩 나옵니다. 자, 처음에 조금만 고생하시고요. 자, 이 공식을 아까 다시 한번 그림으로 확인합니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더하기 자본이다. 그리고 부채를 빼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순수한 내돈, 순재산, 순자산, 자본이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자연스럽게 암기하도록, 자, 아까 말씀드렸죠? 자, 반복 연습을 하면서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25페이지에 보면 다음 괄호 안에 자산은 A, 자, 부채는 L, 자본은 뭐 캐피탈의 약자 C로 표시해 보자.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맞든 틀리든 동영상 잠깐 스페이스로 멈추고 여러분들 한번 해봐요. 그리고 봐도 좋고. 자, 현금은 자산, 부채, 자산이죠. 자, 그러면 A. 건물, 자산이었죠. 선급금하고 헷갈려요. 조심해야 돼요. 계약금을 먼저 준 건 선급금. 그러면 물건 받을 권리가 생기죠. 선수금은 계약금 받은 사람 입장이에요. 계약금 받았으면 물건 줘야죠. 안 주면 사기죄가 됩니다. 자, 받았다. 줘야 될 의무가 있다. 부채입니다. 자, 채무가 됩니다. 그래서 부채는 L. 외상 매출금입니다. 그러면 채권이죠.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나중에 외상값 수금으로 가야 됩니다. 자, 자산입니다. A. 받을 어음을 받은 거 나중에 돈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산이죠. 단기 차입금 빌린 돈이에요. 1년 이내에 갚기로 해서. 자, 뭐예요? 부채죠. 그렇죠. L. 선급금, 선수금의 반대. 얘는 자산이죠. 예, 그래서 A. 그 다음 미지급금, 아직 돈을 못 줬다. 상품 이외에 뭔가 물건을 받아서, 건물 이런 것들 받아서 돈을 아직 못 줬다. 미지급금 부채입니다. 자, 그래서 L. 토지 자산이죠. 당연히 A.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있어요. 당연히 자산이죠. 외상 매입금입니다. 외상으로 물건 사온 거예요. 상품을. 돈 갚아야죠. 외상값. 부채입니다. L. 차량과 운반구의 합친말 차량, 운반구, 자동차, 트럭. 자, 이거는 자산이죠. A. 비품, 상품 외에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 그 다음에 뭐예요? 냉난방기.
책상, 의자 다 자산이죠. A. 단기 대여금 빌려준 거예요. 나중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산이죠. 자, 지급 받으려면 반대입니다. 우리가 돈을 은행에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부도가 납니다. 자, 지급. 자, 그래서 요거는 부채가 됩니다. 상품 자산이죠. A. 미수금 상품 위에 우리 건물을 팔고 아직 돈 못 받은 거 자산이죠. 자, 자본금은 자본 하나뿐입니다. 현재는. 자, C. 요렇게. 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아직 알쏭달쏭한 거 한두 가지는 있을 거예요. 자, 하다 보면 자동으로 알게 됩니다. 또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25페이지에 있는 확인학습 2번. 네, 25페이지. 다음 관로안에 알맞은 용어, 다시 말해서 개정 과목을 써보자 하는 문제입니다. 1번, 지폐, 동전 등이 통화와 은행에서 발행한 자기수표, 타인 발행 수표. 이걸 뭐라고 이름을 하기로 약속했죠? 그렇죠. 현금. 상품이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 채권. 외상을 나중에 받기로 한 채권. 외상, 그리고 팔았다, 매출, 그리고 뭐 금, 돈. 자, 외상 매출금이죠. 예입과 인출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통장식 은행 예금, 아무 때나 돈 뺏어 쓸 수 있는 통장, 보통 예금. 그렇죠. 그 다음,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고입니다. 답 나왔죠? 자, 나중에 대금을 갚기로 한 채무, 외상 매입금이죠. 외상 매입금. 자, 상품을 판매하고 받은 어음입니다. 받을, 그렇죠. 어음. 받을 어음. 차용증서 등을 받고 타인에게 현금을 빌려준 거. 그리고 자, 1년 이내입니다. 기타 채권. 1년 이내에 돌려받기로 하고 빌려준 거 단기 1년 대여금. 자산이죠. 단기 대여금. 자, 7번. 상품 매매 계약 시 대금이 일부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선지급, 먼저 지급. 그렇죠. 선급금. 8번. 은행 등 타인에게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현금을 빌려온 겁니다. 차입해 왔습니다. 상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그러면 단기 차입금, 부채죠. 예, 이런 식으로 요거를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한 번에 다 안 된다. 옆에 종이를 이미 다 적었으면 옆에 종이 한 장 놓고 또 한 번 이렇게 해봐요. 요거 2번, 3번 해두면 이거 계속 써먹습니다. 1년, 아니 전산회까지 가면 한 2년 이상 써먹어요. 자, 이름을 알아야죠. 자, 또 있습니다. 뒤에까지 한번 다 해볼까요? 자,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물품, 뭐예요? 상품이죠. 그 다음에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한 사무실, 점포, 창고 등의 건물과 냉난방, 엘리베이터, 통풍시설 등 건물 부속설비. 답 나왔죠? 그렇죠. 건물. 상품을 매입하고입니다. 대금은 약속금을 발행한 경우 어음을 발행해서 준 거죠. 지급 어음. 부채죠. 영업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트럭, 중장비, 승용차, 트랜스포머 딱 생각하십시오. 차량, 운반구. 자, 상품 이외의 재화, 비품, 토지, 건물 등을 매각하여 발생한 채권. 상품은 아니에요. 상품이면 나중에 돈 받기로 하면 외상 매출금이 되는데 이거는 그렇죠. 아직 받지 못한 돈의 줄임말 미수금. 상품 이외의 재화를 구입하고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면 뭐예요? 미지급금.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지, 임야, 뭐요? 자, 건물 밑에 있는 거 토지죠. 장기간 사용할 목적,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이죠.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컴퓨터, 책상 등의 물품. 그렇죠. 비품. 자, 그 다음 상품 매매 계약 시 대금이 일부 계약금을 먼저 받았을 때, 먼저 받았다. 선수금.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액, 뭐라 그래요? 자본금 또는 자본, 둘 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18번까지 다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26페이지에 있는 자, 예제 1번 서울 상사의 2018년 1월 1일 자산과 부채는 다음과 같다. 자산, 부채, 자본은 각각 얼마인가? 자, 현금은 자산이죠. 외상 매출금. 자, 하나씩 자산 여기다 적어볼까요? 자, 우선 현금. 자, 30만 원. 자, 더하기 외상 매출금 있습니다. 외상 매출금 8만 원. 자, 또 있나 볼까요? 예, 받을 어음도 자산이죠. 받을 어음 10만 원. 자, 또 있어요. 예, 상품 15만 원 있습니다. 상품 15만 원. 자, 비품도 있네요. 자, 더하기 비품 20만 원. 자, 외상매입금 부채죠. 자, 부채 밑에 외상매입금 얼마죠? 12만 원. 지급어음 부채죠. 지급어음 7만 원. 단기 차입금도 부채입니다. 단기 차입금 예, 12만 원. 자, 다 됐어요. 그러면 자산 합계. 자, 이거를 다 더하면 지금 계산기가 없어서 83만 원이 됩니다. 자, 자산 합계 83만 원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 부채 세 가지를 다 더하면 자, 합계 금액이 31만 원입니다. 자, 31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본을 구해야 돼요. 자본은 자산 83만 원에서 요거 31만 원, 자산에서 총재산에서 빚을 빼면 나머지 순수한 우리 돈이라고 그랬죠. 83만 원에서 31만 원을 빼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죠? 52만 원이 나옵니다. 자, 요게 바로 자본이 됩니다. 자, 이렇게 풀이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어느 게 자산인지 부채인지를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 자산, 부채 종류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다음 확인학습 문제가 있는데요. 매번 선생님이 풀어주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보기만 하면 기억이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자,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한번 직접 풀어보세요. 동영상 잠깐 멈추고 풀어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자, 박쌤 전산의 카페에 또는 유튜브 밑에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27페이지. 장부다 그러면 아까 연습장에 풀듯이 그렇게 풀어서는 안 되겠죠. 장부에 딱 맞춰서 해야 되겠죠. 자, 자산부채 자본의 상태를 아까 재무 상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표로 나타내면 재무 상태표 요거 기업회계 기준에서 정해놨습니다. 제가 정해놓은 게 아니고 자, 재무 상태표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날짜 2018년 1월 1일 현재 요 날짜 기준으로 자산과 부채, 자본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러면 어느 회사 장부냐? 서울상사장부. 그리고 나서 자 여러분들 이거 잘 안 보일지 몰라서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나누어서 자 우리가 배우는 부기는 복식부기라 그랬습니다. 복식부기 2명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 나눕니다. 이쪽을 뭐라 그러냐? 차변. 뭐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그냥 차변. 요쪽은 오른쪽은 대변 그럽니다. 오른쪽이라 안 합니다. 이제부터는 대변하면 오른쪽, 차변하면 왼쪽. 오른쪽은 좀 냄새가 나긴 하는데 자꾸 쓰다 보면 냄새 안 날 겁니다. 자, 차변, 대변. 그리고 정해놨어요. 전 세계가 통일되어 있습니다. 자산은 왼쪽 차변에다 기록을 하자. 그리고 부채와 자본은 오른쪽 대변에다 기록을 하자고 전 세계가 통일됐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따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부채 자본이 있고요. 왼쪽에 차변에 자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예제 1번의 서울 상사의 자산, 부채, 자본으로 재무상태표를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요거 그대로 금액 옮겨주면 됩니다. 자, 우선 현금이 있었죠. 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미리 써놨습니다. 이 표를 만들 때는요, 2개 묶을 수 있는 거는 다 묶습니다.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은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 그거 있으면 다 묶으라 그래요. 매출채권, 요거 다른 말로, 자, 교과서 밑에 설명해 놨는데, 외상매출금이 있었죠. 받을럼, 둘 다 상품을 판매하면서 생긴 채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표를 작성할 때는 묶어라. 자, 남학생 이리 모여 하면 남학생들 다 모이는 거, 여학생 모여 하면 이렇게 모이죠. 예를 들어서 영등포구에서 한 학생 모여 하면 다 모이듯이 하나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묶습니다. 그러면 근데 보니까 그런데 현금 하나밖에 없어요. 자, 현금 얼마예요? 30만 원.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것만 여기에 30만 원 금액란에 적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받을어음을 합친 거라 그랬죠. 외상매출금이 8만 원, 받을어음이 10만 원이에요. 2개 합치면 18만 원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그 다음 상품 하나밖에 없습니다. 15만 원. 요거 다 자산이죠. 비품 얼마였어요? 20만 원. 예. 이렇게 해주고, 자, 이렇게 하면 금액 쫙 더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83만 원이 나옵니다. 예, 83만 원. 한 줄 더. 지금은 이렇게 펜으로 안 합니다. 다 컴퓨터에 입력하면 다 자동으로 나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게 나중에 보면 컴퓨터 출력이 됩니다. 그거 볼 때 해석이 가능해야 되니까 할 뿐, 옛날에는 이게 뭐 합계선, 마감선 막 30cm 작아지고 빨간 펜으로 그리고 못하면 선생님한테 한 대 주워 맞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83만 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채와 자본. 자, 우선 부채부터 외상 매입금과 지급업 합쳐서 매입 채무로 합쳐서 적어야 됩니다. 자, 외상 매입금이 12만 원, 지급업이 7만 원, 그러면 19만 원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부채, 단기 차입금이 있습니다. 12만 원. 자, 그 다음 자본, 자, 아까 우리 계산했죠? 자본금, 자, 얼마요? 52만 원. 자, 아까는 연습장에 풀듯이 풀었던 거고, 요거를 표로 나타내면,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해서 다 더하면 83만 원. 자, 이렇게 해서 마감선트 줘요. 자, 여기서 여러분 눈여겨봐야 될 거. 자, 왼쪽에는 자산,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을 기록하고요. 자산하고 부채, 자본. 자,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 그랬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 그랬죠. 그러면 요거 2개 합친 금액과 요 자산은 같아야 돼요. 요렇게. 자, 여기 밑에 합계 83만 원, 얘도 83만 원.
바로 이게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부채 자본 적었는데 금액이 안 맞아요. 내가 장부 뭐 잘못했나? 빨리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계부와 같은 단식부기는 틀려도 모릅니다. 자, 그리고 틀려도 누가 엄마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독재자니까. 근데 복식부기에서는 틀리면 딱 눈에 띄어요. 그래서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 복식부기가 복잡하지만 회사 장부는 틀리면 안 되니까 이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확인학습 4번 문제는, 자, 아까 확인학습 3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라 그랬죠? 그 연습장에 풀듯이 풀어놓고 이번에는 그거를 여기 표에다가 여러분 이번에 한번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 자, 요거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으니까 뒤에 풀이 나와 있으니까요. 나중에 한번 해보고 뭐가 틀린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실수가 나와요. 당연해요. 그거는. 자, 이제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재무상태표 26페이지 거의 그림으로 재무상태표란, 자, 기업이 일정 시점, 아까 몇 년, 몇 월, 며칠, 현재 이렇게 돼 있었죠. 그게 일정 시점이에요. 특정한 날짜 기준으로. 일정 시점에 있어서의 재무상태, 즉 자산과 부채, 자본이 상태를 나타내는 표이다. 자, 그래서 왼쪽에는 자산을 기록하고요.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을 기록해서 더하면 양쪽 합계는 같아야 된다. 자, 이게 재무상태표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등식해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이게 재무상태표 등식입니다. 뭐 어려운 건 없죠. 자, 지금까지 설명한 거니까요. 자, 요 재무상태표란 요거 시험 종종 나옵니다. 일정 시점에 있어서 특정 날짜 있어서 재무상태, 즉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나타내는 일람표이다, 표이다. 자,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오리엔테이션부터 3시간 했던 것보다는 조금 차원이 다르죠. 한 몇 시간만 조금 더 참으시고, 다음 시간에는 자산, 부채, 자본 배웠고 이제 수익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다 나왔습니다. 자, 그 경영상과라는 거 요거 공부할 거고요. 자, 일단 수고하셨고요. 미리 한번 경영상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나서 수업 들으면 아무래도 효과가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